매주 하는 모의고사 풀이죠. 매주 하면서 대동소이한 문제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리 답을 올려놓는 형태로 좀 가서 한번 풀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시 반보다 더 일찍 오시긴 쉽지 않을 테니까 한 10시쯤 와서 30분 시험 치세요. 그 정도 규모로 하시고 써보고, 그리고 쓴 답 확인하고, 못 썼으면 욕 듣고 뭐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은 거죠.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자, 어떤 문제가 나왔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나왔던 형태가 가연물의 특성과 불연제, 그죠? 예, 불연성 물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봐라. 이렇게 연소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최초로 배울 때 연소는 가연물이, 그죠? 가연물이 산소하고 반응하는 산화작용을 하는 거죠. 산화반응을 해서 우리가 열과 빛이 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연물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지. 가연물. 어떤 놈이 더 가연물이 되냐? 가연물이 될수록 위험하죠. 가연물이 위험한 거지. 위험한 거 찾자. 위험. 그죠? 그 중에서 거의 다 모든 게 다 큰데 두 개가 작댔어. 두 개가 뭔가요? 뭐는 작고 뭐는 작아야 돼? 애도는 짧게란 말 기억납니까? 애가 뭔데? 활성화 에너지. 도는 열전도도. 됐습니까? 됐어요. 끝났어. 1교시 1번 다 풀었어. 끝난 거지. 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그죠? 쭉 우리 교재 기준으로 보면 외형이 어떻고, 그죠? 예, 내장재가 어떻고, 화학적 특성에서 어떻고 저쩌고, 비열이 어떻고, 열전도도는 작고, 그죠? 활성화 에너지는 작고, 나머지 웬만큼 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하면 돼요. 그죠? 주의할 점 이런 거죠. 당문제 표시하고 인화점의 이제 점이 온도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포인트거든요. 포인트. 그런데 얘가 온도를 뜻하죠. 온도. 소방에서 나오는 이 온도들은 다 작을수록 위험해요. 잊지 마세요.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 낮을수록 위험해.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근데 무슨 열 이런 것들은 좀 클수록 좋지. 클수록 위험하지. 낮을수록 위험하다. 위험. 잊지 마세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지, 그죠?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수록, 인화점 낮을수록 연소가 연계하고 강한 인물이다. 이렇게. 그 다음 뭐 하안이 낮고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그죠? 산소 친화가 클수록 말이 나와 있네, 그죠? 그 다음 넘어가 보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세 놈이 있었다. 기억납니까? 가연물이 될 수 없는 거. 첫 번째, 한 번 연소가 끝난 놈들은 안 돼.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안 되지. 질소류들 안 돼. 이산화질소 이런 애들 있죠. 뭐 이런 애들은 흡열 반응을 해요. 주변 열을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온도를 식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가 영종입니다. 영종. 불활성 기체지. 불활성 기체는 그냥 한번 연습 삼아 조금 내볼까요? 이게 주기율표긴 하지만 7족, 0족, 흡사 8족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얘는 0족 또는 8족 불렀지. 얘네들은 불활성과 불연성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개념이 7족을 할로겐, 할론족이죠. 할론족이다. 뭐가 있습니까? 뭐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이렇게 잊지 마세요. 얘네들은 뭐가 있었어요? 헬륨, 네온, 뭐 아르곤, 그죠? 예. 뭐 크세논, 뭐 이런 거 있죠. 뭐 크립톤, 뭐 많이 헤네아크세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있어. 시험이 잘 안 나와.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활성하지 않습니다. 활성이 뭡니까? 결합하지 않는다고. 결합이 안 되고 반응이 안 되거든. 결합과 반응을 안 하니까 연소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그죠? 잘 이해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애들을 있죠? 소화약제로 쓸 수 있어요. 소화약제로. 요 방향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소화약제. 소화약제로 가져갈 거지. 왜 소화약제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면 이 7쪽은 반응을 엄청 잘해요. 반응을 잘해서 어떠한 놈을 끄집고 오기에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캐치하는 거. 이런 거 엄청 잘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반응성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반응성이. 어떻게 뛰어날까요? 기술사 과정이니까 양념처럼 써볼게요. 이렇게. 이 동네. 할론입니다. 7쪽. 첫 번째. 할론의 약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탄소하고 7쪽 원소를 섞어서 약재로 만드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1301, 1211, 2402 이런 게 있어요. 한 놈만 적어 놓을게요. 예. 탄불염치 이렇게 읽어요. 기사 때. 탄소, 불소, 염소, 지소. 브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적는 거지. C. 탄소 1개. F. 불소 3개. 그 다음에 염소 없고 브롬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약재를 쓸 수 있구나. 이해해 놓으세요. 뭐 그런 게 있겠지. 알았어. 봐 놓으세요. 그 얘네들로 약재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할로겐. 하무리스. 참고해서 봐 놓으세요. 할로겐. 아하,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헷갈리시겠네. 소화약제라고 쓰고 옆으로 갈게요. 죄송해요. 소화약제 7쪽.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영족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죠. 영족. 소화약제를 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불활성 계열이죠. 불활성 계열. 그래서 아르곤을 가지고도 약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르곤. 걔가 IG, 그죠? IG01 이란 약재예요.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은 불활성 기체는, 그죠? 질소류 같은 많이 쓰죠. 그래서 IG 계열을 쓰는 거구나. 봅시다.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가요. 하나만 더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7족 원소의 양면성이에요. 7족 원소는 소화약제로도 쓰지만 산소 공급원 같은 역할도 해요. 그걸 하나 적을게요. 산소 공급. 1번. 산소 공급원에 뭐가 있습니까? 산소, 공기, 인류, 육류, 오류비연물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죠? 하지만 특이하게 7족 원소들, 7족 원소. 7족 원소라 쓰지만 우리가 쓸 땐 할로겐간 합물. 왜 그렇습니까? 반응성이 엄청 높아서 그래요. 반응성이 너무 뛰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산소가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도 산소가 있는 것처럼 반응을 시켜요. 얘네들이. 되게 무서운 놈이지, 무서워.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만 봐놓고 넘어갑시다. 연소 범위 외웠습니까? 다시
아세틸렌. 아세요. 이런 했지, 내가. 그죠? 예. 더 이상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지. 빨리 외워주세요. 이렇게. 아세요. 하리라.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산하는 산발선이. 그렇지? 수사시로. 수사시로. 일산 이리와 찍자. 뭐 이렇게. 했어,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게 매우 씹으라 했지, 매우 씹으라. 매우 씹으세요. 애타는 맘, 왜 씹이요? 이렇게. 프로 2.1로 고쳐놨어요. 최근에 있는, 뭐 기술사 시험 큰 의미가 없는데, 다른 이제 교재들에서 2.1을, 이게 약간 연소 범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은. 이제 실험치다 보니까 기관마다 다르고, 이게 정해지면 솔직히 별로 안 맞죠. 이런 조건에서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부탁. 주식이 또 떨어졌더라고. 그죠? 뭐, 안 오르는 거는 뭐, 자식들 성적과 남편의 급여인데, 계속 떨어지는 게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죠? 야, 씨. 이거 내가 지금 수업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주식 공부를 하러 가야 되나? 보세요. 그죠? 요거 이제 기름은 일사천리로. 이렇게 외우면 된다. 요거 잘 외워두세요. 가운데 있는 연소 범위는 우리는 이제 기술사 시험에는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구해야 되죠. 공식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뭐라 씁니까? 위험도. 위험도는 디그리 오브 해저드 이렇게 돼서 상한계 빼기 하한계. 하한계. 맞습니까? 여기까지 잊지 마세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죠. 요 하한계를 알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해서 한계를 알면 이렇게 한계를 압니다. 그러면 산소모를 곱해서 산소모를 곱할게요. 뭘 할 수 있어요? 오, 잘하시네요. 최소산소 농도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소 범위를 필수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다시. 그래서 요 표 무조건 외우고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사는 주어지는 경우 잘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시험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연소 범위를 이렇게 놓고 시작한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임의로 막 계산하고 앉아있는데 여기 틀렸잖아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놓는다. 왜냐하면 이제 걔네들은 이게 2.4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나왔던 요거는 이제 말로만 해볼까요? 고체는 녹아서 연소해요. 증발 연소 맞습니까? 네, 증발은 유나 실어 이렇게 외우랬어요. 기억나나요? 유황, 그리고 나프탈렌, 그 다음에 뭡니까? 유나 요양이었죠. 유나 요양. 유나 요양. 그죠? 유황, 나프탈렌, 요드, 양초. 맞습니까? 양초, 파라핀. 파라핀과 양초가 같은데 좀 다르더라고. 정확하게 찾아보면. 같은 개념이죠. 자, 다음 분해 연소. 거의 대부분이죠. 나머지 전체. 표면 연소하는 놈은 누구? 수목금도 기억납니까?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 그죠? 흑연도 좀 조심해야 돼, 흑연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 텐데, 목재죠, 목재에서 수분을 쫙 뺐어. 이게 뭐만 남을까요? 뭐? 셀룰로스에서 수분을 뺐다니까? 이게 셀룰로스 덩어리인데 수분을 뺐어. 그럼 뭐가 남아요? 흑연이나 숯대 숯. 숯 주성분이 C예요. C 탑니까 안 탑니까? 탑니까? 숯이 탑니까 안 탑니까? 그러니까 안 타는 거 아닌가 했다. 숯 타죠. 대답 안 하면 제 마음이 탄다고 했고 항상 잊지 마세요. 숯은 탄다 그죠? 근데 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무가 잘 타요 숯이 잘 타요? 나무가 잘 타야 되는 정상인데 숯도 잘 타던데 숯은 태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속해요. 그죠? 그래서 일대 물을 빼는 작업을 뭐라 합니까? 라면 탈수라죠.
탈수. 목재를 수치로 만드는 형태를 뭐랍니까? 탄화라고 불러요. 이해됩니까? 탈수 탄화 작업을 거치면 수치돼요. 탈수 탄화는 분말 소화약제, 즉 3종에서 어떤 놈이 담당합니까? 탈수 탄화 담당. 현승님. 3종 분말 소화약제 중에 어떤 성분? 이번 시험 나온다? 힌트. 올소인산 또는 올소인산. 올소인산. 정말 잘하시네요. 올소인산입니다. 오르소인산이라고 부르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얘를 안 타게 코팅해 줘야 되겠지? 안 타게. 코팅. 얘를 방진작용이라고 불러요. 방진작용. 방진은 무슨 인산? 메타인산. 야, 이거 보통 얘기하면 이거 탁탁해 놔야 되는데, 이거 했는데도 이게 안 나오는 거 참 보면 우리 반 참 일관적이네요. 난 대답 끝까지 안 할 거야, 이 새끼야. 네가 말할 때까지, 이 새끼야. 이런 거. 이게 3종 분말에 A급이 가능한 이유예요. 자, 이 목재가 A급이죠. 잊지 마세요. 목재 A급, 목재에서 뭐를 빼?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죠. A급 능력 시험할 때, A급 소화 능력 시험할 때는 목재를 가지고 하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돼. 산소하고 결합할 수 없게 코팅해버려요. 이 코팅하는 것들을 방진작용이다라고 불러요. 잊지 마세요. 탈수탄화 방진.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숫. 자기연소 오리위험물.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역화부터 해서 연소의 이상현상이 있네. 그림 한번 이해하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밑에서부터 보면 맨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기초과정에서는 그냥 이 형태지. 역화는 뭐고, 선화는 뭐고, 블로우프는 뭐냐. 이게 이제 잘 이해하면 토치램프에서라고 생각하면 되지. 토치에서 불꽃이 빨려 들어가고, 불꽃이 튕겨 나오고, 튕겨 나온 불꽃이 사라지는 이 과정으로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약간 또 답에 가깝게 설명하자면 타는 속도, 분출 속도, 얘가 1대1이에요, 원래. 이상적으로. 그죠? 그런데 뭐가 더 빠르면 어떤 식으로 생겨지는지 보는 거지. 그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연기 유동원인. 자, 5번은 위에다가 하나 쓸까요? 연기 유동원인은 왜 발생합니까? 연기는. 이거 전에 내가 물었던 게 뭡니까? 바람은 왜 부나요죠? 바람은. 이 위치에서 우리 이제 출입구까지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있는 위치에서 출입문까지 이렇게 바람이 분대요. 바람이 왜 붑니까? 이유가? 밀도 차이? 압력 차이지. 여기 갖다가 이제 압력 높고 낮단 말이야.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겠지. 이게 공기의 흐름은 우리 바람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잊지 마세요. 그죠? 고기압과 저기압 온도 영향도 많이 받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기압에 대한 차이다. 이 기압은 압력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압력 차가 이렇게 생길까? 따져보는 것이 압력 차. 엑셀 파일 해봤습니까? 이게 좀 되던가요? 너무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호응이 왜 이래? 그 정도 나도 만들 새끼야. 왜 이런 건가? 나 그 재미삼아 만들어봤지만 너무 잘 만든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엄청 잘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많던데 깜짝 놀랐다면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 생각으로 아씨 괜히 공짜로 준댔나 이러면서 괜히 공짜인가 중성대 이동 온도와 계구부에 따라서 중성대가 왜 이동되는지 오늘 그 설명까지 한번 나가보면 좋겠죠. 이렇게 압력차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이 쭉 있어요. 팽창력부터 해서 쭉 다른데 특히나 중요한 게 연돌입니다. 연돌을
엄청 중요하게 봅시다. 연돌은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연돌과 중성대와 압력의 차이는 완전 다른 걸로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혼란이 안 생겨. 왜냐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연결시키면 되는데 이게 압력차, 중성대, 굴뚝효과를 한꺼번에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답도 제대로 못 써, 그렇게 하면. 천천히 압력차, 종류 쭉, 중성대 개념, 그 다음에 연돌. 분리하세요.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바람의 효과와 공조와 피스톤인데 바람과 피스톤이 조금 예민하죠, 최근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 교재를 보면서 조금 더 맞출 수 있게 합시다. 요 전체가 10점짜리 형태 가까웠어요. 넘어가 보면 전도대류 복사 했었다, 그죠? 저는 이거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깃집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깃집에서, 그죠? 고깃집에서 전도가 뭡니까? 불판이 달궈지는 거죠. 불판이 달궈질 때 또는 뭐 불판 옆에 쇠젓가락을 놔뒀을 때 그때 이제 쇠젓가락이 뜨거워지는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 다음 대류는 기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불판 위에 있는 고기는 따뜻하다라는 개념입니다. 불판과 접해져 있지 않다도 따뜻해지는 부분이지. 그 다음에 좀 떨어져 있더라도 복사입니다. 떨어져 있는 고기도 잘 익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뭐 요리 기구가 나오긴 했죠. 자이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식도 알고 소방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잘 아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내용이 빠져 있는 만큼 답이 엉망이 돼요. 그렇죠? 야, 이 개념 너 아니? 나 잘 알아. 내가 원래 물리과 출신이어서 이거 전문이야. 쭉 다 쓰면 점수가 거의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아니 근데 이게 뭔지 물은 것보다는 이게죠. 대하여 갈로하고 뭐 소방에 대하여 이 내용이 소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를 잘 써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질문은 소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야 돼. 이론으로 잘 적지 말고 소방의 예를 잘 드세요. 그러면 이론이 부족해도 점수가 꽤 나와. 그럼 이 사람이 혼란이 오는 거야. 자기는 모르고 썼는데도 점수가 나오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쓰면 되냐? 그럼 다음에 또 불합격인 거지. 그래도 어떤 개념으로 받았냐면 자기는 모르고 썼는데 점수가 나왔단 말은 소방에 가깝게 쓴 거예요. 근데 소방에 가까우니까 점수는 좀 나오는데 자기 기대보다 너무 높게 나온 거지. 자기는 한 2점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5점이나 나왔어. 그럼 이렇게 쓰면 되나? 항상 그렇게 써. 그럼 5점밖에 못 받는 거지. 메인 이론과 소방의 적용을 잘 분배해서 써야 돼요. 그럼 점수가 나온다고. 빠지면 안 됩니다. 소방은 잊지 마세요. 어떠한 내용도 소방으로 설명해 주세요. 억지를 다 붙여서라도 소방이.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자연발화네요. 자연발화라고 하는 것들은 4가지 여론은 잊지 마세요. 5가지 여론이네요. 3분 흡중미, 3분 흡중발. 되겠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산은 뭐예요? 산화열. 그 다음에 분해열, 중압열, 흡착열, 발효열 또는 미생물열. 맞습니까? 물질 자체에서 생기는 열을 얘기해요. 물질 자체에서. 외부에서 뭐 일을 안 해줬어. 산소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얘가 계속 산소가 반응하면서 열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이해됩니까? 그 열이 식혀지면 불이 안 나. 근데 쌓이면 불나요. 그래서 항상 자연 발화는 발생되는 여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열이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보면 돼. 축적되어서 발화점에 도달한 현상 이렇게 불러야지. 이해됩니까? 그 물질이 탈 수 있을 때까지 도달된 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부의 열이 축적이 돼요. 가연성분학기 만들어지고 축적이 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다시 이해합시다. 열의 축적의 관점과 발생의 관점이에요. 그죠?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발생은 내가 알겠어요. 근데 축적이 왜 방열입니까? 방열이 작을수록 축적한다는 말이에요. 방열, 식히는 열이 작을수록 축적이 됩니다는 말이에요. 요 2가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얘는 다 있거나 위로, 낮거나 없는 거. 맞습니까? 반대로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반대로. 대책은 또 반대로 돼 있죠? 또 반대로. 이렇게. 요 표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 표.
요 표하고 요런만 이해하면 웬만큼 다 쓰죠. 요렇게 잊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연료지배, 환기지배. 얘네들은 플래시오버 기점이다, 그죠? 지배란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많이 부족하다는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엄청 많은 것이.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연료. 이 연료라는 것들은 가연물을 얘기해요? 가연성 가스를 얘기해요? 가스입니다. 잊지 마세요. 가연성 가스. 지금 여기 가연성 가스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다 벌써 조심하고 죽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죠? 가연성 가스가 없잖아요. 공기는 엄청 많고. 어떻게 하면 여기 가연성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어? 열을 가하면 돼. 이해됩니까? 열을 가하면 나무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몸에서 나오고, 옷에도 나오고 다 나오겠지. 그때 이제 불날 수 있는 거. 그런 개념입니다. 체크합시다. 지배는 부족이라고 이해하고요. 연료는 가연성 가스를 얘기합니다. 가스, 가연성. 잊지 마세요. 가연성 가스가 부족한 상태다라고. 어떻게 하면 부족했냐? 여론이 없었으니까 부족하지. 그 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유, 공기만 부족하지 가연성 가스 엄청 많아.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요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는 거 좋아요. 첫 번째 연습. 가연물, 산소, 점화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그릴 때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죠. 차 있는 거. 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때 이제 가연물인데 가연성 가스 없는 상태. 왼쪽에 환기지배형은요. 뭐는 많아요? 뭐는 많아? 요 두 개는 엄청 많아요. 요 두 개는 엄청 많아요. 이게 환기지배형입니다. 얘만 없을 뿐이에요. 뜨거운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 있어요. 뜨거운 가연성 가스. 점화 온도 이상의 가연성 가스 가득 차 있는 거지. 불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산소만 공급해야 그때부터 연소가 이럴 때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은 가볍게 한번 풀어봤어요. 푸시고 그리고 따로 정리할 것들 해놓으시고 개정법 지난주 이번주 너무 많은 내용이지만 따로 정리하시고 다음 시험에 나오면 반영하면 되는 건데 안 나오면 나온 것들은 빼고 나머지는 공부하시면 되는 내년 시험까지도 계속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할게요. 풀이 요걸로 마치고 좀 쉬었다가 본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쉴게요.